시청자 여러분, 태민 경제TV입니다. 요즘은 참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나날들이네요. 특히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큰 폭 하락해서 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략을 밤에 미국 시장 출발을 보면서 야, 오늘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미국 시장 결과를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데일리도 쓰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걱정했던 대로 나스닥 지수가 3.6%나 하락했습니다. 이 3.6% 하락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일기장 오늘도 그 일기장을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인데요. 자, 먼저 좀 고지의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텔레그램으로 전달해 드리니까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네, 여기 들어오시면 네,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리딩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우선 좀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잠시 살피고 미국 시장 갈게요. 7월 10일부터 투신과 연기금의 코스닥에 대한 순매도가 7월 10일부터입니다. 둘이서. 그래서 그동안 보면 코스닥이 한번 볼게요. 코스닥이 7월 10일이면 이날이 7월 10일이죠. 네, 그래서 7월 10일부터 이날부터 투신과 연기금이 코스닥을 야무지게 순매도했다. 이후에 쭉 빠졌죠. 지금은 코스닥의 매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투신이 사면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투신이 팔면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흐름이 7월 5일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투신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매 주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7월 10일부터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미국 시장 보니까 7월 11일부터 7월 11일 날 미국 나스닥에 음봉이 하나 떨어졌죠. 이럴과 거의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보면 지금 양시장이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10일 거래일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은 딱 7월 15일 하루뿐입니다. 7월 15일도 상승 종목이 겨우겨우 많다. 그러니까 11일 중에 10일이 지금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지금 수익은 고사하고 지금 계속 물려 들어가고 손실이 확보되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는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11일 거래 중에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은 이틀 뿐이다. 독임 개견입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비슷한 상황인데, 자, 이쪽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7월 5일부터 투신과 코스닥 지수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키는 투신 연기금이 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투신과 연기금이 투신의 경우는 7월 23일부터 좀 매수를 보이고 있고 연기금 7월 24일 투신과 연기금 모두 좀 매수를 보였다. 역시 투신이 팔면 지수가 빠지고 투신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투신과 연기금이 네, 순매수 전환한 거는 반가운데 이 반가운 이유가 뭐냐? 제가 7월 23일 데일리에서 설명드렸었는데 7월 23일 데일리 여러분이 이렇게 제 데일리 들어가서 제 주식시장의 일기장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7월 23일 투신과 연기금의 매매 분석, 패턴 분석 제가 열심히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월 상순이 강세고 중하순이 약세고
자, 코스닥 지수를 그동안 보면, 네, 5월 같은 경우는 상순이 좀 잘 지키다가 중하순에 밀렸고, 6월도 상순은 괜찮았어요. 근데 중하순에 밀렸고, 7월도 비슷한 패턴이네요. 그래서 상순이 강하고 중하순이 약하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6월 말 되니까 6월 말에는 또 네, 횡보하는 경향이 보이죠.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패턴 분석해서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투신과 연금의 순매도가 6월 25일까지만 전개되고 6월 26일부터 말일까지는 소폭 순매수였어요. 자, 이를 감안한다면 어제 순매수, 투신과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이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제 7월 25일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보통 통상 이들이 주식을 파는 거는 그 월 중하순 정도까지다. 월 말에는 오히려 관망 내지 순매수 기조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과연 7월 25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 긍정적인데 문제가 되는 게 나스닥 지수가요. 보시다시피 야 이거 음봉이 큰 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1일 날 나스닥에 이날 2% 빠졌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2% 빠지는 거 통상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상승 과정에서 큰 음봉이 떨어지면 일단 현금화하고 보는 게 현금화해서 재정비하는 게 대체로 결과가 좋더라 하는 그런 말씀들 역시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요. 7월 11일 날 이렇게 2%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 반등기에는 적극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했다면 상당히 좋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쭉 오르는 과정에서 큰 음봉이 떨어지면 일단 현금화하고 재정비해서 추이를 지켜본다. 잊지 마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 미국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이 낙폭이 어떤 낙폭이냐면 미국 증시가 2023년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2023년 이때죠.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그러면 지금 3.6% 하락했는데 간밤에 이 정도 하락한 날이 언제입니까? 하면 2028년 요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부터 이 연말까지 특히 이 하락 국면 팔고 이때가 뭐냐면요. 이 중에 제일 낙폭이 큰 게 이날이었죠. 9월 13일 날. 이날이 몇 퍼센트 하락했어요? 5.2% 하락했네요. 이 날이 5.2% 하락이었는데요. 출발부터 갭 하락한 후에 끝까지 연봉이 떨어졌는데 이때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소위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나올 때입니다. 그때 이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8.6%씩 이렇게 올랐죠. 예상치보다 훨 높아서 이때는 언제냐? 자이언트 스텝이라죠. 금리를 0.75%씩 오르는 거를 네 번 연속 FMC 4번 연속 0.75% 인상하고 막 이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막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아주 강력하게 인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나스닥이 이때가 만선이 깨졌네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부터 도도하게 상승 국면을 갔다. 2023년부터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쭉 조정받아 2023부터 이 주봉인데 도도하게 상승 국면을 이렇게 쭉 왔다. 그러다 지금 2주 연속 큰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로 볼 때는 누가 보든지 네, 이제 완연한 조정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확실히 조정이 진입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거칠게 빠지니까, 야, 이게 조정이야? 아니면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자, 경험적으로 보면요. 미국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할 때는요, 주가가 크게 빠진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 지금 아직 금리 인하는 안 했지만, 지금에 볼 때는 이제는 금리 인하가 명확해지는 시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주가가 오히려 크게 하락. 우리가 볼 때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약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야,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의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건강의 조정에 거칠지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합리적으로 들리는 상황이 됐다. 그래, 보면 테슬라가 12%나 빠졌어요. 참 미국 시장도 이제는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2030 세대들이, 우리 시장의 경우는 2030 세대들이 50% 이상 시장의 영향 차지하면서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 그 다음 단타성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야, 오를 때는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이 올라가더니,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지네. 하루에 12.3%.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미국 시장이 카지노 같다. 이런 말도 했지만, 이거는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린 게 뭐죠? 네. 매도를 미련 없이 잘해야 된다. 매수는 좀 늦어서 타이밍이 늦더라도, 뭐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데,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차하면 일단 매도하고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테슬라 주가 흐름에 납니다. 테슬라가 완전히 테슬라가 2분기 실적도 좀 별로였죠. 그래서 지금 4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특히 8월 8일 날 발표하기로 했던 로보택시를 10월 10일 날 또 연기한다. 이런 실망감까지 겹쳐서 테슬라가 크게 하락했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는 아직 양반이죠. 아직은 엔비디아 흐름은 좀 건강한 조정이다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도 6.8%나 빠졌고, 그 외에 본다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지난 6월 20일 날 고점을 치고 좀 일찌감치 조정을 들어갔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5%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네요. 근데 이제 반도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들은 불과 얼마 7월 10일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기세 등등하다가 급속히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6% 빠져, 대체로 지금 한 5%, 6% 정도 빠졌어요. 상당히 큰 폭 빠졌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이랬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인데요. 우리 입장에 당연히 미국 시장이 하락이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순매도를 해버리면, 수급이 나빠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떨까 하는데 봐야 되겠지만, 과거 2022년 9월 13일 날 나스닥 지수가 5.2% 하락했을 때, 그 다음날 열린 우리 시장은 그렇게 외국인이 크게 팔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2.8%까지 밀렸다가 1%대로 마감했고, 1.6%. 코스닥은 3.4%까지 밀렸다가 1.7% 하락 마감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참고한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뭐 한 1%대 하락 정도면
선방했다. 그런 흐름이 기대되는데, 다만 이때랑 지금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그동안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실현 매물이 딱 나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2022년 9월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적었으나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 경우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매물이 많이 나오면 지수가 또 오늘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이 집중 매수할 때부터 우리 시장의 양시장의 하락 종목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꼭 이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게 불리한 건 아니다. 자, 제가 조금 뭐랄까 아전 인수격으로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요. 첫째,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한다. 꼭 나쁜 건 아니죠. 미국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도도하게 올라갈 때는 상식적으로 뭐 한다고 한국 태평양 건설 한국 주식까지 열심히 투자를 합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 사고 미국에서 뭐 테슬라 매매해도 충분히 나는데 미국 시장이 좋으면 돈이 미국으로 몰리겠죠. 달러와 자산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꺾이면 오히려 이 미국 시장에 몰렸던 돈이 뭐 한국이나 이런 데 분산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이 몰리면서 이게 그때 6월 10일이죠. 요 무렵부터 삼성전자의 집중 매수가 시작됐어요. 요때부터 요때죠. 이 정도쯤 되는군요. 이 정도부터, 이때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면서 양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지속적으로 느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잔치가 벌어지고 여타 종목은 오히려 굉장히 빈궁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 본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집중도가 약화되는 것도 여타 종목에 나쁜 것도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죠? 자,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겁내지는 말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일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꼭 우리 전체 시장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은 첫째는 일단 투신 사모펀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투신 연기금. 그래서 이들이 과연 오늘 어떻게 하느냐? 투신이 움직임이 지수를 결정하다. 코스닥 경우. 두 번째,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우선 봐야 될 것 같아요. 초점을 맞추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잘 지키는, 지금 사실 그동안의 장세는 아주 힘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힘들어서 지금은요 6월도 안 좋았고 7월도 안 좋아요. 지금은 본전만 잘 지켜도 아주 잘하는 장세입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손실이 예를 들어서 이 기간 중에 손실이 한 10% 정도입니다. 이러면요,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장이 이런 나쁜 장에서 하락 종목이 일반적인 많은 장에서 한 10% 미만으로 손실을 줄이면 그 다음에 장이 개선되면 수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시장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이다 하고, 그러려면 또 하나가, 그렇다면 대표님 이 시장의 버팀목은 뭘까요?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당군이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때가 없다 하면서 K컬처 하면서 식품, 화장품,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AI로 대별되는 변압기.
이런 거는 중장기 호황의 초입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시장의 제일 큰 힘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들 업종이 없었으면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나빴을 거예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회사가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될 회사를 찾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근데 지금 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올해 내내 그래서 이들만 매매하십시오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려와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좀 잔소리 같고 식상화 같기 때문에 제가 요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삼양식품이다.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어제 기관들도 많이,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나흘 연속 야무지게 순매수하는데요. 전체 거래량 대비 아주 많은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삼양식품이다. 삼양식품일 상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꾸 제가 유튜브를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제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이제 전 세계인의 입맛의 초기에 불과하다. 전 세계 입이 몇 개입니까? 당군이래. 우리나라의 이런 음식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열풍을 일으킨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라면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끼 식사잖아요. 경기도 나쁜데. 그래서 과자하고 다르죠. 기호식품하고는 다르죠, 라면은. 자, 그래서 왜 기관들이 이렇게 사는데, 최근에 고개를 들었는데, 기관이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좋겠죠. 그래서 2분기 수출 지표를 보면, 삼양식품, 그 다음에 2분기 수출 지표를 보면, 삼양식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한 LG이노텍, 반도체 부품의 TCK, 장비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도 2분기에 수출 데이터 아주 좋은 편인데, 특히 삼양식품은 지금 물량을 제때 공급 못 해준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은 싸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네덜란드가 요즘 우리나라 라면의 3위 수입국인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쪽으로 지금 막 나고 있어. 다 구매력이 높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국내에서는 라면 10원만 올려도 정부가 발끈하지만 해외에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수출 비중이 지금 75%인데요. 환율도 좋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확실히 실적이 좋은 이런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힘은 방산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는 엊그제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한 바 등등. 자, 그래서 이런 실적주 위주로 실적주 중에 거의 1등에 해당하는 실적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해서 하는 게 최상의 전략이 아닐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컬처라든지 방산 이런 거, 그 다음에 AI의 변압기 등등 이쪽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특히 지금 K컬처의 식품, 그 다음에 화장품도 제법 조정을 걷죠. 화장품 이쪽은 더 관심을 두자. 전 세계 입이 몇 개냐, 전 세계 얼굴이 몇 개냐. 그런데 그런 전 세계인이 지금 한국 화장품 쓰려고 해외 여성들이 난립니다. 식품 화장품에 특히 초점을,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무기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상당히 버팀목이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삼양식품이 좀 조정을 받는다, 장중에.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는 저점 매수 기회로 1등에 해당되는 실적주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하시고, 방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산도 선도주들이 계속 시세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휴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최근 기관 매수세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문에 의하면
우리가 예상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후문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들이 삼양식품도 그렇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오히려 눈여겨보는, 그래서 시장이 수급이 나쁘더라도 실적이란 측면에서 당근에 대해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그렇다고 맥없이 꼬꾸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철저히 지금 실적 보전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확실한 재료주 위주로, 확실한 저평가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해서 하는 게 최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되셨죠?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또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이 어려운 장세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또 금요일 이 시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